PL 역대 6번째, 손흥민 3시즌 10골 -10도움 대기록 달성. 유종의 미 거둔 토트넘, 5위 확정. 토트넘 vs 셰필드. 손흥민이 2023에서 24시즌 최종전에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토트넘 호스퍼는 20일, 한국 시간, 영국 브라몰 레인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3에서 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데얀 쿨루셉스키의 선제골을 도우며 이번 시즌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결국 손흥민은 개인 통산 세 번째 10에서 10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개인 통산 세 번째 10-10은 아시아 최초는 물론이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6번째 기록이다.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셰필드의 크리스 와일더 감독은 3-5의 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최전방 투톱은 브레레톤 디아스와 카메론 아처로 구성됐다. 중원은 구스타보 하머, 벤 오스본, 올리에 아블라스터가 나섰다. 양쪽 윙백은 맥스 로우와 제이든 보글이었다. 백삼는 잭 로빈슨, 오스턴 트러스티, 아넬 아흐메드 오지치로 구성됐다. 골문은 웨스 포더링엄이 지켰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3-3으로 맞섰다. 최전방 3톱은 브레넌 존슨과 손흥민, 데얀 쿨루셉스키였다. 중원은 제임스 메디슨과 파페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선택을 받았다. 백사는 미키 반 더 벤, 라두 드라구신,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로 구성됐다. 골키퍼 장갑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꼈다. 전반 9분 셰필드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다. 왼쪽에서 하머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침투하던 디아스가 볼을 건드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슈팅은 토트넘의 골대를 강타했다. 14분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다. 주인공은 쿨루셉스키였다. 중원에서 메디슨의 볼 터치가 길었다. 하지만 이 볼이 오히려 손흥민에게 향했고 손흥민은 이 볼을 살짝 건드렸다. 이어서 이 볼을 박스 안에 쿨루셉스키가 잡았다. 이후 쿨루셉스키는 감각적인 왼발 터닝 슈팅으로 셰필드의 골망을 갈랐다. 이 골은 손흥민의 도움으로 기록됐다. 손흥민은 이로써 이번 시즌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개인 통산 세 번째 10에서 10을 달성하게 됐다. 이후 토트넘은 공세를 이어갔다. 28분에는 메디슨이 강력한 중러기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은 골대를 강타했다. 이어진 상황에서 나온 손흥민의 슈팅은 포더링엄의 선방에 막혔다. 포더링엄의 선방이 계속됐다. 포로의 강력한 슈팅과 메디슨의 1대1 찬스마저 포더링엄이 잘 막아냈다. 결국 토트넘은 추가골을 넣지 못한 채 전반전을 1-0에서 0으로 마무리했다. 후반 14분 토트넘이 추가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을 돌파한 후 골문 앞에 메디슨에게 패스했다. 곧바로 메디슨이 슈팅했지만 셰필드의 수비가 이를 막아냈다. 하지만 이것이 반 더 벤 맞고 절묘하게 흘렀다. 포더링엄이 집중력 있게 이 찬스를 막아냈지만 세컨드 볼을 잡은 존슨이 뒤쪽으로 달려들어오던 포로에게 패스했다. 포로는 강력한 레이저 중거리 슈팅으로 셰필드의 골망을 갈랐다. 20분 토트넘이 한 골을 더 추가했다. 왼쪽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메디슨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건넸다. 곧바로 메디슨은 중앙으로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쿨루셉스키가 마무리했다. 3-0을 만드는 토트넘이었다. 31분에는 셰필드의 퇴장이 나왔다. 안드레 브룩스가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을 가격했다. 손흥민은 쓰러졌고 곧바로 브룩스에게 레드카드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주심은 온필드 리뷰 끝에 브룩스의 퇴장을 취소했다. 이후 손흥민은 43분 교체로 물러나며 이날 88분을 소화했다. 득점은 없었지만 결국 10에서 10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영국 런던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8점과 함께 쿨루셉스키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다. 며 두 번째 골에도 빠른 방향 전환으로 핵심 역할을 했다.
후반전에 브레넌 존슨을 향한 크로스도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경기가 끝나고 데얀 쿨루셉스키는 손흥민과 함께 나선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장이자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모범이 된다. 우리는 그를 따르고 가능한 한 그를 도우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다 이로슨이 떠난다고? 과르디올라, 맨시티 남는 것보다 떠나는 것 가까워. 이별 암시, 이유는 동기부여 없다. 맨체스터 시티의 4연패를 이끈 펩 과르디올라, 53, 감독이 새 출발을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맨시티는 20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최종 38라운드 홈경기에서 웨스트햄을 3-1로 꺾었다. 이로써 맨시티는 승점 91, 28승 7무 3패로 2위 아스널을 승점 2점 차로 따돌리고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 아래 2020에서 2021 시즌부터 4년 연속 정상에 오른 맨시티다. 1992년 EPL 출범 후 4연패는 맨시티가 최초다. 역대 최고 감독으로 손꼽히는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도 이루지 못한 대업이다. 퍼거슨 감독은 1999년부터 2001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두 번이나 3연패를 이뤘지만 4연패는 해내지 못했다. EPL 출범 전에도 허더즈필드 1924에서 1926년, 아스널 1933에서 1935년, 리버풀 1982에서 1984년 이 3연패한 적은 있지만 4연패는 없었다. 이날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작년 이스탄불에서 경기가 끝난 뒤 난 이제 끝났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계약은 남아있었고 아무리 이루지 못한 EPL 4연패를 한번 해보자 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다시 든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라고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했다. 우승 청부사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6년 맨시티에 부임한 이후 획득한 우승 트로피는 무려 17개에 이른다. 7시즌을 지휘하며 6번이나 정상에 섰다. 2018-19 시즌엔 EPL,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리그컵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지난 시즌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인터밀란을 꺾고 마지막 대업인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트래블을 이뤘다. 그야말로 감독으로서 이룰 수 있는 건 모두 이룬 과르디올라 감독이다. 그는 내년에 맨시티와 계약이 만료된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모든 것이 끝나면 동기를 찾기 어렵다. 지금은 내게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에게 4연패 비결을 묻자 한 경기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며 11월이나 12월부터 조급하게 우승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다음 경기에 집중한다 고 말했다. 맨시티와 마지막 경기까지 우승 경쟁을 펼친 아스널을 향해 그들에게도 축하를 전하고 싶다 고 말했다. 이어 과거 리버풀과 경쟁하며 승점 1점 차로 우승할 때가 많았고 힘들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 올 시즌엔 아스널이었다. 앞으로도 아스널과 경쟁할 것 같다. 그들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젊은 감독인 아르테타를 보유했고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맨시티는 오는 25일 오후 11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A컵 결승전에서 또 다른 우승컵을 노린다. 지난 시즌 FA컵 결승전에서도 맨유를 만나 우승을 차지한 맨시티다. 공교롭게도 2시즌 연속 맨유와 결승에서 만났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내가 알기론 EPL과 FA컵을 2시즌 연속 우승한 팀은 없다 라며 지역 라이벌을 상대하는 만큼 선수들이 2에서 3일 동안 우승을 즐기고 다시 2에서 3일 동안 결승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 리버풀 주장 반 다이크 클롭 감독과 마지막 포옹 후 폭풍 오열 이별이 힘들다. 리버풀의 주장 버질 반 다이크가 위르겐 클롭 감독과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눈물을 쏟았다.
리버풀은 20일 오전 0시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8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리버풀은 24승 10무 4패, 승점 82를 기록하며 최종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 경기는 클롭 감독의 고별전이었다. 클롭 감독은 앞서 지난 1월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을 전했다. 2015에서 16시즌부터 9년 동안 리버풀을 지휘하며 황금기를 재현했던 클롭 감독은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이유라고 자신이 떠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장식했다. 경기 도중 전반 28분 넬송 세메두가 다이렉트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하면서 울버햄튼의 변수가 생겼다. 수적 우위를 점한 리버풀은 전반 34분 알렉시스 맥알리스터가 선제골을 만들었고 전반 40분 자렐 콴사가 쐐기골을 장식했다. 더 이상의 득점 없이 경기는 2에서 0 승리로 종료됐다. 경기 후 리버풀은 클롭 감독의 이별 행사 자리를 마련했다. 클롭 감독은 리버풀 선수단과 스태프들, 가족 등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리버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다. 클롭 감독은 난 내가 아직 망가지지 않은 게 놀랍다. 정말 행복하고 믿을 수가 없다. 이 분위기, 경기,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우리가 이 경기장에서 축하하는 방식 모두 정말 고맙다.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진다. 창의성과 열망으로 가득 찬 팀을 봤다. 몇 주 전부터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고 말했다. 반 다이크는 클롭 감독과의 이별에 슬퍼했다. 두 사람은 함께 따뜻한 포옹을 나눴고 반 다이크는 참지 못한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반 다이크는 클롭 감독과 함께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끈 주역이다. 2017에서 18시즌 클롭 감독의 부름을 받아 사우스햄튼에서 이적했고 세계적인 수비수로 거듭났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첫 우승을 비롯해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FA컵 등 수많은 우승을 경험했다. 경기 후 반 다이크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정말 많은 감정이 드는 날이다. 리버풀은 리버풀이고 특별하다.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 마지막 한 주가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그는 현재와 앞으로의 시간에도 그가 받고 있는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 클롭 감독과의 마지막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클롭과의 마지막 포옹에 대해서는 힘들었다. 고 짧게 대답했고 인생은 계속된다. 는 말을 덧붙였다.